또 내신도 비슷한데 세특 주제도 똑같이 활용했는데 왜 나는 떨어졌지?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 이유가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hrough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생활기록부 수준이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수준이 올라간 이유와 그리고 나서 어떤 생활기록부가 과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약 15년 전에 입학 사정관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요. 그때 정말 많은 혼동이 됐었죠. 생활 기록부를 잘 갖추면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저도 이제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라고 하면 저도 잠깐 좀 혼동스러웠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역시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많이 혼란스러웠었고 우리 어머님들도 혼란스러웠었죠.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업만 잘 준비하면 됐었잖아요. 그래서 수업만 잘 준비하면 되었었는데, 와, 이제 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전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나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기록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아이의 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게 어렵다. 차라리 수업만 하고 싶다. 라고 말한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한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생활 기록부를 읽어보면, 뭐 아이들 학교 생활 기록을 줄줄이 나열하거나, 그 다음에 아이 활동이 아니고, 그냥 학교를 홍보하는 생활 기록부나 라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의 선계부가 많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생활기록부가 중요함을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대학교 입장에서도 거기 인서울로 보내려고 하면 학종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서울 쪽은 학종으로 많이 선발하고 지방은 이제 수시 교과로 많이 선발하는데 일단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 이렇게 입교를 좋으려면 서울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럼 학종을 위해서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들 생기부 작성 요령은 특히 과세특의 중요성을 알면서 이제 많은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뭐가 올라가게 된 거죠? 생활기록부 수준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활동만 막 이렇게 나열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러지가 않아요. 어떤 아이 보러 생활기록부가 딱 이렇게 나왔다가 하면 야 이건 동기가 미흡하다. 야 여기 좀 미흡한 면이 있는데 결론이 미흡한데 또 후속 활동 같은 거 없을까라고 이렇게 권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생기부 수준도 한 가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번째로 이제 또 생기부 수준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고 저에게 많이 컨설팅 문의가 바로 이제 과세특 규제하고 생기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5년 전에는 정말 좋은 과세톡 주제들이었습니다. 5년 전에.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흔한 과세톡 주제가 되었어요. 뭐 수학 원투라든지 확률과 통계라든지 미적분이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뭐 컴공이라든지 상명이라든지 뭐 전자전개라든지 이처럼 뭐 정치 외교라든지 이처럼 계열별로 5년 되는 좋은 세특 주제들 그리고 과학에서도 좋은 세특 주제들이 지금들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뭐 하죠? 더 새로운 세특을 심화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생활기록부 수준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그래요. 더 좋은 세특 주제가 없을까? 이건 누구나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정말 5년 전에는 정말 좋은 세특, 생기부 퀄리티를 좌우했던 주제가 지금에 와서는 누구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도 대학교 평가자들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저도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다 보면
또 어디 학과 희망 컴퓨터 공학과요, 생명공학과요, 의대요, 약대요, 정치외교학과요, 경영학과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보내주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 보입니다. 아, 이 학생도 1학년 때 무슨 활동, 무슨 주제로 활동했고, 2학년은 무슨 과목에 어떤 세특 주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기게 만들었구나라고 예측이 와요.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생활기록부 보면 또 제 예측대로 그 세특 주제 따다닥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맘띵도 그래요. 맘띵도 이제 생기부를 매년 분석하다 보니까 흔히 쓰이는 주제들이 너무 이제 흔히 쓰이는 주제들은 제외하고요. 저희도 이제 어떤 새로운 세특 주제가 있을까 할 것을 매일매일 저희들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특 주제라든지 과세특 주제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건 교과 내용과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 개념과 세특 주제 키워드를 매우 중요시해요. 그래서 어떤 세톡 주제 자료를 딱 수집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이 점부터 고려하게 됩니다. 이 세톡 주제가 어떤 교과 내용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실생활 문제 해결에 도움되는지, 그다음 이 세톡 주제가 우리 아이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도 같이 드러내는지, 이런 점들을 기타 등등을 우리가 같이 매칭되는데 부합하는지 해서 세톡 주제를 저희들 역시도 계속해서 찾고 조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려고 지금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생활기록부 수준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면, 일단 세택 관련 자료라든지, 세택과 관련된 책들이죠. 독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유튜브에서도 이제 세택에 관련된 많은 방송이 있죠. 그러면서 생활기록부 수준도 많이 올라갔어요. 더구나 또 이렇게 해서 생활기록부 수준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이제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단지 거기에 관련된 세특 주제를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 스타일로 변화시키고 응용시켜가지고, 좀 더 깊이 심화시켜서 응용시켜가지고, 자, 세특을 퀄리티를 올리면서 생활기록부 수준을 들어 올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생활기록부 수준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어머님들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요즘에 보면 정말 입시에 관련돼서 공부하는 그런 모임도 가지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입시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발품 팔면서 어떤 좋은 정보가 있는 건지, 어떤 생활기록부에 좋은 어떤 과세택이 있을 것인지, 라는 점들을 많이 발품 파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정말 입시 컨설턴트 못지않게 그 정도 수준의 많이 높습니다. 더구나가 우리 어머님들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를 매우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어머님이에요. 입시 컨설턴팅이 아닙니다. 입시 컨설턴팅은 생활 기록부만 분석하고 방향을 잡아가고 대학교를 어떻게 해서 대학교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거지만 아이에 대해서 잘 아는 우리 어머님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도 아주 효율적인 입시 컨설턴팅 되시면서도 수준을 같이 올라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생활기록부 수준 올라간 이유가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그 요즘에 이제 고등부 학원에서 단지 요즘에 이제 수업만 병행하지는 않습니다. 고등부 학원에서도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를 당연히 해주고요. 자, 세특도 같이 관리해주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생활기록부 수준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이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한국의 무한 경쟁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역시 좋은 생활 기록부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 생기에 무한 경쟁하면서 학종으로 더 유리하게 가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 아이들 더구나가 학종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사특 주제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특 주제는 교과와 연계성에 반드시 필요한데 교과 수준의 고등학교를 뛰어넘는 대학교 수준 정도의 연계성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대학교 평가자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그 과목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주제를 생각했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의구심을 갖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 보세요. 내신도 비슷해. 자 생기부 세특 주제도 똑같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내신은 2점 초중등, 초 2.0에서 2.1 정도가 돼요. 자, 근데 생기부 세특수 똑같습니다. 이제 컴공이라서 경사하강법과 자, 베이지 정리를 활용을 했어요. 근데 대학교도 똑같은 대학교 지원했어.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경희대 소프트웨어학과를 지원했다라는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가 똑같은 고등학교도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데 어떤 학생은 붙고 어떤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건국대 생명 분야에서도 비슷해서 건국대 같은 경우가 의생명이라든지 좀 이런 생명 그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생명 분야에서도 학생이 똑같이 지원했다라는 말을 건국대는. 근데 내신도 비슷해요. 세특 주제도 DNA 추출, 뭐 텔로미어, 뭐 유전자, 뭐 이런 유전자 등 뭐 이런 걸 똑같이 이런 비슷비슷한 세특 주제를 활용했는데 또 어떤 학생은 붙고 어떤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경영학과도 그렇고요. 정치외교학과도 그렇고요. 환경공학과도 그렇고요. 정말 뭐 약학과라든지 정말 그런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은 또 내신도 비슷한데 세특 주제도 똑같이 활용했는데 왜 나는 떨어졌지?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이유가 발걸음은 과정과 바로 후속 활동이었습니다. 만약에 세특 주제가 좋아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면 다 붙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입학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즉 과정과 후속 활동은 틀렸습니다. 즉 과정에서는 아이들 생활기록부를 쭉 읽어보면 정말 그 진전성 있는 본인만의 스토리와 성장 과정이 나왔고 그 활동 이후에 나름대로 독서나 후속 활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후속 활동, 스토리와 성장 과정 그대로 베낄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많이 봅니다. 제 경험으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 서울대하고 고려대로 합격한 생활기록부를 딱 입수를 합니다. 야, 이거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대. 고려대학교 연서 합격했대.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나도 이렇게 비슷한 주제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 볼까? 그 학생들 합격할까요? 전혀 합격 못 합니다. 왜? 이건 뭐, 자기가 아니고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생활기록을 제가 읽어봐도 왜 이러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러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수준은 세특 주제도 물론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과정을 통한 성장과 잠재 역량이 생활기록부 수준을 결정짓는다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맘띵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역시 모두 정시까지 않고 수시로 끝났습니다. 아마 저희에게 컨설팅을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시로 대학교를 끝나기 위해서 생기부를 잘 계획하고 생기부 아이들의 스토리라든지 아이의 잠재 역량이라든지 이런 점들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것입니다. 2025학년도 역시 맘띵은 정시까지 안 가고 반드시 수시로 끝낼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과세특 방송을 하든지 그다음에 어떤 또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대학교마다 합격했던 그런 상기부 특징들이 있죠. 자, 그런 점들에 관해 계속해서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